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장투 노 중기투자 예스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이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장투 노 중기투자 예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사실 시청자분께서 중기투자, 장기투자, 단기매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제가 지우긴 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달아왔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는 기간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중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는 기간의 성격이 원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가치에 비해 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가 내가 판단을 또 잘못했으면 하루 만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성장이나 가치를 보고서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기간의 개념이 아니다. 뭐 10년 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중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기 투자도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모멘텀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투자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는 그냥 그야말로 단타 치는 거니까 기간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국전력 연봉 보시면 제가 이거 공기업에 장투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더니, 뭐 아무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한국에서는 6개월만 해도 이게 4년 투자하는데 장투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4년 투자가 장투가 아니고 중기 투자라는 거죠. 모멘텀이 나왔을 때만 투자하는 겁니다. 공기업은 사실 기업 가치나 그 성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명령하면 언제든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보면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지금도 주가가 2만 원이잖아요. 40년 전. 30년, 40년 전에 시가총액이 1위였을 거예요. 지금은 15조밖에 안 돼서 3전에 투자했으면 100배 올랐는데 한전에 투자하면 1배입니다. 이게 공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중기 투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단기 매매, 중기 투자, 장기 투자. 3월 3일 일요일이니까 제가 한번 최종 화면에 넣어 놓을게요. 꼭 참고하시고요. 한전과 가스공 주가 차트 분석 다른 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사실상 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의미가 없어요. 공기업은. 그리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 어떤 분이 한국가스공사 적자 났다고 막 하시는데, 공기업은 적자, 흑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수급 보시면 그렇죠. 수급도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기업이 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코스피를 올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기업을 올리는 게 코스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사기업은 사실 당근과 채찍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화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흑자돼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순식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석유가 올라가든지 가스가 오르면 적자네 하면 순식간에 적자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은 중기 투자만 하시면 되겠다. 차트 분석 한번 보시죠. 전력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한국전력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이 이제 전환선인데 단기 이평 9일 중간값입니다. 위에 주가가 있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봉, 일목균형표 주봉을 보니까 한국전력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9일 중간값이고 빨간색 기준선이 26일 중간값인데 지금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 위에 있습니다. 상승세입니다. 주봉상. 그리고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인데 보면 한국전력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죠.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인데 전환선을 깼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 전환선만으로도 이거 깨질 때, 그렇죠. 전환선 깨질 때 매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일단 매도했다가 기본적으로 기준선까지, 빨간색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뭐 재매수 해도 됩니다. 대응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 월봉 캔들 차트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A, B, C, 예. 이게 C파동이 여기까지인가요? 뭐 저점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C파동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파동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냐 이건 불분명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외바닥 내지 쌍바닥 찍은 거고, 바닥이 두 개잖아요. 저는 외바닥으로 보입니다만, 네, C파동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승이라고 말하려면 3만 원을 돌파해야 상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시도 중이죠. 주봉상 지금 급등이 나왔죠. 저 PBR 관련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코스피를 올리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했고, 그렇죠. 200주선을 강력하게 돌파해버렸어요. 우주선이. 그래서 이거는 상승한다 신호를 준 겁니다. 이거 제 생각에 이거는 예, 8, 90% 5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고 20주선도 돌려놨고 지금 일봉상 이제 사실 보면 상승 파동 세 보면 여기서 상승했다 치면 1, 2, 뭐 깨끗하잖아요. 3파동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파동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파동 1, 2, 3파동 조정에 4파 조정인데 4파 조정 끝나면 다시 5파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주는 그렇죠. 대응을 해줘야 돼요. 11선 제가 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11선 깨면 매도하자. 그러면 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매도가 나왔어야 되고 뭐 안 했더라도 금요일 날에는 매도가 나왔어야 됩니다. 매도가 나왔어야 되고 목요일 날 매도하는 게 좋았겠죠.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 조정은 길어집니다. 예, 조정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한번 조정 나오면 보시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전력 매수를 노리시던 분들은 이제 좋은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LRS가 지금 그렇죠. 상당히 높았어요. 꺾였어요. 그리고 예, RSI가 꺾였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데드크로스 났고 MAC 오실레이터는 완전히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조정은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이익을 보신 분들은 빨리 처분해서 이익을 확보하시고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 재매수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주봉 매매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하면 됩니다. 홀딩 해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홀딩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스토캐스틱도 지금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모양은 사실 중기 투자자라도 예, 조금 일부라도 손절을 해서 이익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조정은 길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정이 깊어지면 후회가 막급입니다. 그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이 조금 매도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은 조정입니다. 지금 조정 나온 거고. 예, 뭐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가면 금방 100만 원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조정은 나온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월요일 날 되더라도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 보면 61선까지 조정 받잖아요. 파란색이 61선인데 뭐 물론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는데 주가는 항상 반복입니다. 61선까지 조정 받았으니까 받을 겁니다. 확률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이제 기다리시면 되죠. 주봉. 저 주봉상도 아직, 그쵸, 이게 20, 사실 이게 20주선까지 조정받을 거예요. 20주선이랑 쪼우알라를 그러면 상당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금방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스공사 볼까요?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스공사, 이 가스공사는 차트가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스공사보다는 한국전력에 좋습니다. 아무튼 전환선 위에 주가 있고요.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 중이고 월봉상. 주봉상 일목균형표인데 그렇죠. 구름대 속에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겹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주가도 위에서 상승세고 일봉상은 그렇죠. 조정이 나온 거예요. 반등이 나왔는데 또 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여기 사실 그때는 매도 의견을 못 드려서 좀 늦어가지고 근데 지금 조정이 나왔으니까 아마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캔들 차트로 보죠 뭐. 월봉상 뭐 이제 뚜렷한 건 없어요. 20월선에 걸쳐 있다 이 정도고요. 캔들 차트 주봉인데 주봉상은 뭐 이게 확실하네요. 이게 3파네요. 1, 2, 3. 3파인데 지금 사실 음봉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여기 위아래 긴 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조정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예, 조정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5일선 위에 올랐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일선 깨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았어야 됩니다. 매도를 했어야 되고 물론 설령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면 다시 재매수 한이 있더라도 매도를 했어야 된다.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재매수 하면 되거든요. 또 재매수 하면 되니까 LRS 지금 그렇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RSI도 과열권으로 못 들어가고 떨어지고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데드크로스 났잖아요. 중기 장기는 여전히 밑에 있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관심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에. 저도 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도는 들어왔어야 되고 이게 이제 21선을 두 번이나 때렸거든요. 그래서 21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61선을 크게 이탈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61선까지 조정 각오하면 되고 그때쯤 해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수 노리시는 분도 충분히 조정 받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기존 패턴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21선이네요. 20주선 주봉에서는 20주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응도 간단하고 예, 사실 조금 이런 종목은 다루기가 쉽네요. 한번 방송 보신 분은 접근해서 한번 수익을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이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이면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